네, 장관님 이거 네. 지금 제출해 주신 거 이게 지금 공문으로 발송됐다고 제출을 해 주신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순기 실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시간 잠깐 멈춰 주세요. 아니 이게 사실 핵심 쟁점은 공문이라기보다는 이거를 불용 처리하는 게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여서 저 이걸 별로 다루고 싶진 않았는데 이게 공문으로 나간 문서가 맞습니까? 네, 전자문서 관리 시스템 통해서 행안부에서 지자체에다가 송부했습니다. 그 송부한 내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거 사실 그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제가 흔히 보는 공문의 양식이 아니에요. 뭐 직인도 없고 담당자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카톡으로 이거는 사실 이거를 카톡으로 보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 전자 서면으로 예, 보낸 내역이 있을 네, 테니까 예, 그걸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장관님께 보통교부세 관련돼서 질의 좀 네. 뭐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액에서 담배 개별 소비세 45%를 차감한 액수에 19.24%를 곱하고 여기에 다시 97%를 곱해서 총액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의원실에서 이 결산상 보통교부세액이 정확하게 산출이 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재정정보공개 시스템에서 내국세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 데이터에는 담배 그 개소세가 별도로 없어서 국세청에서 직접 그 담배 개별 소비세 징수액 자료를 받아서 보통교부세액을 구하는 산식에 따라서 그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근데 행안부가 제출한 결산액과 저희가 추정한 결산액의 차이가 꽤 큽니다. 한 2조 5천억 정도가 나거든요. 근데 이 계산에 뭔가 착오가 있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보통교부세 예산액과 결산액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는 이 내국세 데이터를 달라라고 이제 행안부에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가 그러니까 행안부가 생산하는 데이터가 아니라서 제출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해당 기관이 생산하지 않는 모든 데이터는 일체 못 내준다는 건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지방교부세가 전체적으로 이제 60조, 70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금액인데 저는 적어도 그 재원이 되는 세원의 결산 데이터가 결산서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어려우니 국회에라도 내국세 데이터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제출해 주시면서 저희 의원실이 제가 계산한 금액과 행안부가 제출한 결산액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나는 이유도 좀 상호간에 설명이 되면 좋겠다 싶은데 그렇게 좀 관계자를 해주시겠습니까? 보내가지고요. 그 내국세 데이터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내국세 데이터도 좀 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것도 뭐 제출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청장님께 텔레그램 그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오늘 나왔지만 경찰이 위장 수사랑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것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봐요.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 맞죠? 예, 네, 위장 수사를 경찰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709명이에요. 근데 딥페이크 피해자가 181명입니다. 근데 이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전체 위장 수사 건수가 132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성인까지 위장 수사의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대책 내놓는 거 저 굉장히 환영하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금 있는 제도에서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위장 수사는 일반적인 수사로 못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아동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위장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제공조도 마찬가지인데요. 2018년에 디지털 성범죄가 이제 수면 위로 등장한 이후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잘 알고 계실 거고 해외 서버를 통한 피해 영상물들이 유포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가 간의 신속한 이제 형사사법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권고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2018년 이후에 4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은 2022년 10월에서야 가입 의향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유럽평의회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4개월 만에 가입 초청을 했습니다. 그럼 가입 초청을 받고 나면
그거에 따른 한국 정부가 이제 국내 절차들을 진행해야 이제 가입 절차가 완료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입 초청을 받은 이후에 1년 7개월 동안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만약에 한국 정부가 신속하게 협약 가입을 완수를 했다면 성범죄 피해가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는 가해자들이 최소한 안 잡히니까 안심해라 같은 말을 떠들고 다닐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와 경찰의 이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관련된 이런 안일한 태도들이 디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키운 원인이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디페이크 성범죄 피해 그 가해자들은 텔레그램은 안 잡힌다라고 경찰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신속하게 그 협약 가입 절차를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보고 올해 내로 협약 가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수하도록 경찰청장으로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오늘 국민들과 피해자들 앞에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그거 부다페스트 조약 가입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다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입법적인 네.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입법을 좀 하나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네, 속도를 내주시라는 네. 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야가 할 것 없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네. 있고 저는 가능하면 의원 입법이라도 진행을 해서 사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성과 내서 입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예. 생각하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예,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관님도 대통령님께 그렇게 네. 건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성실하게 답변한 거. 많은, 답변을 드렸는데 많은 또 국민들께서 물어보시는데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고 사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뢰를 쌓아가는 건 너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고 사회 자체가 붕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어떤 수사 과정에서의 경찰들의 발언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계속 자력부재에 나서고 있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안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고 몇 년째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제때의 대책을 세웠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저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그 행동을 좀 보여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